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왕따를 당하던 작은 소년이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전통놀이, 알까기 하나로 미국 학교의 최고 인기남이 되고, 나아가 전 세계에 우리 문화를 알리게 된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우리 전통 문화의 소중함과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12살 박민준이라는 소년입니다. 민준이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6학년생이었어요.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해서 운동은 영 소질이 없었습니다.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했죠. 이런 민준이를 반 아이들은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의 학교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체육 시간만 되면 아이들은 민준이를 팀에서 제외시켰고, 쉬는 시간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일이 많았어요.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민준이를 일부러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가방을 숨기거나 책상에 낙서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민준이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미안해서 혼자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 민준이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78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민준이의 할아버지인 박종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 동네에서 알까기 명인으로 유명했던 분이셨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채시고는 방과 후마다 민준이에게 알까기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민준이는 알까기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작은 구슬들을 가지고 하는 단순한 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알까기의 깊은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까기는 단순히 구슬을 튕기는 놀이가 아니라 집중력과 정밀함,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고도의 정신적 놀이였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알까기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우리나라의 소중한 전통놀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옛날에는 양반 자제들도 즐겨했던 고급 놀이 문화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알까기를 통해서 인내심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매일 방과 후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알까기 시간은 민준이에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다양한 알까기 기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슬을 정확하게 튕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의 구슬을 맞추는 고급 기술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셨죠. 민준이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고, 불과 몇 달 만에 웬만한 어른들보다도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에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회사 발령으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미국 뉴욕지사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고, 가족 모두가 함께 가야 했어요. 민준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교에서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출발 전날 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불러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아껴온 최고급 알까기 세트였어요. 옥으로 만든 아름다운 구슬들과 전통 한지로 싼 정성스러운 포장이 민준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이 알까기를 가지고 가서 외국 친구들에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알리라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알까기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민준이 가족은 미국 뉴욕 근교의 작은 도시에 정착했어요. 민준이는 그곳의 국제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민준이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었어요. 언어 장벽은 물론이고 문화적 차이까지 겹쳐서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첫 등교날부터 민준이는 또다시 외로움을 느꼈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서 수업을 따라가기도 힘들었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어야 했어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준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일부 아이들의 노골적인 따돌림이었어요. 특히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인 제이슨 맥도날드라는 아이와 그의 무리들이 민준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은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는 전형적인 미국 아이였어요. 부모님도 부유하고 성적도 우수해서 학교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인기남이었죠.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은 민준이를 보면 일부러 이상한 억양으로 인사하며 놀렸어요. 민준이가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고 설명해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민준이의 도시락을 보고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는 신용을 하기도 했어요. 민준이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체육 시간은 더욱 고역이었어요. 팀을 나눌 때마다 민준이는 항상 마지막에 남겨졌고 어쩔 수 없이 한 팀이 되어도 아무도 민준이에게 공을 패스해주지 않았어요. 제이슨은 일부러 민준이 앞에서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이 한국에서보다도 더 초라한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집에서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주신 알까기만을 가지고 혼자 놀았어요. 구슬들을 손에 쥐고 있으면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그리운 고향의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밤 할아버지께 영상통화를 드리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민준이를 격려해 주시며 힘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전학 온 지 2달이 지나도 민준이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이슨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이슨은 민준이의 책가방을 일부러 복도에 뿌려놓고는 실수였다며 웃었어요. 민준이가 책들을 주우려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며 다른 아이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는 정말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체육 시간에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와서 실내에서 자유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민준이는 구석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주신 알까기 구슬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인도에서 온 라지라는 아이가 민준이에게 구슬들이 예쁘다며 관심을 보였어요. 라지도 민준이처럼 조용한 성격이어서 평소에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민준이는 라지에게 이것이 한국의 전통놀이인 알까기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라지는 신기해하며 어떻게 하는 놀이인지 물어봤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으로 다른 아이에게 알까기를 보여줄 기회가 생긴 것이 기뻤어요. 조심스럽게 구슬들을 바닥에 놓고 알까기 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정확한 자세로 구슬을 튕겨서 다른 구슬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 정확히 맞추자 라지가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라지의 박수 소리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민준이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시연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도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민준이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까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줬어요. 이 놀이는 알까기라고 하며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놀이라고 구슬로 다른 구슬을 맞추는 것으로 정확성과 집중력이 중요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민준이의 설명을 신기해하며 들었어요. 특히 이것이 수백 년 된 전통놀이라는 사실에 많이 놀라워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자신도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민준이는 너무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제이슨이 보면 또 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제이슨은 그때 다른 곳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용기를 내서 알까기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구슬을 제대로 튕기지도 못했지만 민준이가 친절하게 손의 위치와 힘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점점 아이들도 요령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날 무렵에는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민준이 주변에 모여서 알까기를 배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민준이를 알까기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민준이의 학교 생활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알까기를 배운 아이들이 민준이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도 함께 앉자고 말하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라지는 민준이의 첫 번째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라지도 인도의 전통놀이를 민준이에게 가르쳐주며 서로 문화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라는 아이도 민준이와 친해졌어요. 카를로스는 축구를 정말 잘하는 아이였는데 민준이의 알까기 실력에 감탄하며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이런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신이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민준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이 생기는 것이 질투가 났습니다. 어느 날 제이슨은 민준이가 알까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비웃으며 그깟 구슬놀이가 뭐 대단하다고 하는지 유치한 놀이 가지고 뭘 그렇게 신나하는 거냐며 조롱했습니다. 제이슨의 말에 주변 아이들이 조금씩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이슨은 계속해서 알까기를 무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이런 거 하느니 차라리 진짜 스포츠를 하는 게 낫다며 농구나 축구를 언급했고 알까기는 그냥 어린애들이나 하는 장난감 놀이라고 폄하했어요. 민준이는 제이슨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민준이는 용기를 내서 제이슨에게 알까기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고, 이건 우리나라의 소중한 전통문화이고 정말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했지만 제이슨은 코웃음을 치며 그런 시시한 거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마침 담임 선생님인 스미스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셨어요. 스미스 선생님은 평소에도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민준이에게 다가와서 알까기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선생님께 설명드렸습니다. 스미스 선생님은 민준이의 설명을 들으시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어요. 선생님은 민준이에게 정말 멋진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민준이는 기뻤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많은 아이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스미스 선생님이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다음 주에 학교에서 세계문화의 날 행사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행사였어요. 선생님은 민준이에게 한국 문화를 대표해서 알까기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민준이는 고민이 많았어요. 전교생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라지와 카를로스가 민준이를 격려해 주었어요. 친구들은 민준이가 할 수 있다며 자신들이 도와주겠다고 응원했습니다. 알까기는 정말 멋진 놀이고 다른 아이들도 분명 좋아할 거라고 격려해줬어요. 친구들의 응원에 힘을 얻어 민준이는 용기를 내서 발표하기로 결심했어요. 준비 기간 동안 민준이는 할아버지와 매일 영상 통화를 하며 조언을 구했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알까기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까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옛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문화유산이라고, 민준이가 그것을 외국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또한 민준이에게 발표할 때 주의사항들도 알려주셨어요. 천천히 말하고 친구들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알까기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조언을 들으며 민준이는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드디어 세계문화의 날이 다가왔어요. 학교 강당에는 전교생들이 모였고 각 나라 대표 학생들이 차례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라지는 힌두교 축제에 대해 발표했고 브라질의 카를로스는 삼바춤을 선보였어요. 아이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민준이의 차례가 되었어요. 무대에 올라서자 다리가 떨렸지만 관객석에서 응원해주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민준이는 준비해온 원고를 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자신을 소개하고 오늘 한국의 전통놀이인 알까기를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알까기는 500년 이상 된 한국의 전통놀이로 작은 구슬로 다른 구슬을 맞추는 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 놀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정확성과 집중력,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놀이를 통해 인성을 기르고 서로 간의 우정을 다졌다고 알려줬어요. 설명이 끝나자 민준이는 실제로 알까기 시연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무대 바닥에 구슬들을 놓고 정확한 자세로 구슬을 튕겨서 다른 구슬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정확히 맞추자 관객석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민준이는 계속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였어요. 멀리 있는 구슬을 맞추기, 여러 개의 구슬을 연속으로 맞추기 등등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고급 기술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은 민준이의 놀라운 실력에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아이들이 민준이에게 몰려와서 질문을 쏟아냈어요. 자신도 알까기를 배울 수 있는지, 구슬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한국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이걸 할 줄 아는지 등등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이는 친구들의 뜨거운 관심에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제이슨만은 여전히 삐딱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모두 민준이를 둘러싸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질투가 났습니다. 제이슨은 겨우 구슬 놀이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냐며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제이슨이 민준이에게 다가왔어요. 제이슨은 민준이의 알까기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자신과 한번 대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이기면 더 이상 그 유치한 놀이로 아이들 관심 끌지 말라고, 대신 민준이가 이기면 자신이 알까기가 정말 대단한 놀이라고 인정해주겠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제이슨의 제안에 고민이 되었어요. 승부욕이 강한 제이슨과 경쟁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알까기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민준이는 제이슨의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학교 전체가 들썩였어요. 아이들은 민준이와 제이슨의 알까기 대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까지도 이 특별한 대결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결국 정식으로 체육관에서 대결이 열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대결 전 일주일 동안 민준이는 매일 연습에 몰두했어요. 할아버지와의 영상통화에서도 기술적인 조언을 구했고, 라지와 카를로스 같은 친구들도 민준이를 응원하며 함께 연습해 주었습니다. 반면 제이슨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는 인터넷에서 알까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나름대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대결의 날이 왔어요. 체육관에는 전교생들이 모여들었고 선생님들도 관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준이와 제이슨이 체육관 중앙에 마주 앉았을 때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스미스 선생님이 심판을 맡아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각자 10개의 구슬을 가지고 시작해서 상대방의 구슬을 더 많이 맞춘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이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제이슨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제이슨은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연습한 실력을 보여주며 첫 번째 구슬을 성공적으로 맞췄어요. 관중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제이슨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이제 민준이의 차례였습니다. 민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자세를 정확히 취하고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했습니다. 구슬이 정확한 궤도로 날아가 제이슨의 구슬을 명중시켰어요.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기는 예상보다 치열하게 전개되었어요. 제이슨이 생각보다 실력이 좋았고 민준이도 긴장 때문에 평소만큼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1차전, 2차전, 3차전이 지나면서 점수는 팽팽하게 이어졌어요. 관중석의 아이들은 숨을 죽이며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5차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점수는 3대2로 제이슨이 앞서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지면 알까기가 다시 무시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때 관중석에서 라지와 카를로스의 응원 소리가 들렸습니다. 6차전에서 민준이는 마음을 다잡고 집중했어요. 할아버지의 음성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승부보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알까기의 정신은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었어요. 민준이는 마음을 비우고
구슬을 날렸습니다. 완벽한 명중이었어요. 7차전, 8차전도 민준이가 연속으로 성공시키면서 점수를 5대3으로 역전했습니다. 제이슨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제이슨은 지금까지 뭐든지 자신이 잘했는데 이상한 동양의 놀이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9차전에서 제이슨이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구슬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민준이가 마지막 구슬만 맞추면 승리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체육관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민준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준이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제이슨을 이기고 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져서 창피를 당하면 오히려 알까기를 더 미워하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아이들도 알까기를 승부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민준이는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알까기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마지막 구슬을 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민준이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구슬을 제이슨 쪽으로 굴려보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체육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알까기의 진정한 의미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것이라고. 제이슨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실력이 늘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고 칭찬했어요. 민준이는 제이슨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이슨에게 알까기를 더 자세히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함께 연습하면서 친구가 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체육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민준이의 행동에 감동받았어요. 제이슨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점 민준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민준이를 괴롭혔는데도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주는 민준이의 마음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이슨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 순간 체육관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들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어요. 스미스 선생님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승부보다 우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민준이의 행동이 정말 훌륭하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제이슨과 민준이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제이슨은 민준이에게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신도 사실은 외로웠고 친구가 필요했다고 고백했어요. 새로 이사 온 학교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강한 모습만 보이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알까기는 곧 학교 전체의 인기놀이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알까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민준이는 자연스럽게 알까기 동아리의 리더가 되었고 제이슨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스미스 선생님은 알까기의 교육적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아이들이 알까기를 하면서 집중력이 향상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커졌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께 건의해서 알까기를 정식 방과 후 수업으로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이 아이디어에 찬성했어요. 알까기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알까기를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학교는 정식으로 알까기 클럽을 만들고 민준이를 학생 코치로 임명했습니다. 몇 주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 교육청에서 민준이의 학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아이의 전통놀이가 학교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교육청은 이를 다른 학교에도 확산시키고 싶어 했어요.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알까기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그들은 민준이가 다양한 국가 출신의 아이들에게 알까기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아이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알까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역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소년이 전통놀이로 미국 학교를 변화시켰다는 내용의 기사가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사를 본 지역의 한인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인 회장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한인 회장은 민준이에게 정말 자랑스럽다며 칭찬했고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민준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까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한인회 행사에서 민준이는 200여 명의 한인들 앞에서 알까기를 시연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어르신들은 민준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린 소년이 먼 이국 땅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행사 후 한 할아버지가 민준이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자신도 젊은 시절 알까기를 잘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 고향 생각이 난다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옛날 알까기 기법을 몇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민준이는 그 할아버지로부터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며 더욱 알까기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그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연속 맞추기 기법은 정말 어려웠지만 신기한 기술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런 새로운 기법들을 학교 친구들에게도 가르쳐 주었어요. 한 달 후 지역 문화센터에서 큰 행사가 열렸어요. 각 나라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국제문화 축제였는데 민준이가 한국관의 대표로 초청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제이슨, 라지, 카를로스뿐만 아니라 알까기 클럽의 다른 멤버들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어요. 축제 준비 과정에서 민준이와 친구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민준이는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한복의 의미, 한국의 역사, 전통 음식 등에 대해 배웠어요. 친구들도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축제 당일 한국관 부스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민준이가 한복을 입고 알까기를 시연하는 동안 제이슨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고 라지는 한국 음악을 연주했으며 카를로스는 한국 전통춤을 선보였어요. 다국적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함께 소개하는 모습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관객들이 직접 알까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너였어요. 민준이와 친구들이 차례로 알까기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어른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재밌어 했습니다. 심지어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금세 알까기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축제가 끝나자 수백 명의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특히 한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축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민준이에게 다가와서 알까기를 더 배우고 싶다고 했고 자신들의 학교나 단체에서도 알까기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축제를 계기로 민준이는 지역의 작은 유명인이 되었어요. 여러 학교에서 알까기 시연을 요청해왔고 문화센터에서는 정식으로 알까기 강습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지역 TV 뉴스에서도 민준이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첫 번째 TV 인터뷰에서 민준이는 조금 긴장했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왕따를 당했던 경험, 할아버지로부터 알까기를 배운 일, 그리고 미국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알까기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소중한 문화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지역 주민들로부터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고 다른 주에서도 민준이의 이야기를 알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이런 관심에 취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어요. 성공해도 변하지 않는 민준이의 모습에 친구들은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이제 민준이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제이슨은 민준이에게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라지와 카를로스도 각각 자신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라지는 인도의 전통 체스 게임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카를로스는 브라질의 카포에라를 소개했습니다. 민준이가 시작한 문화 교류의 바람이 학교 전체로 퍼져나간 것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매주 세계 문화의 날을 개최하기 시작했어요. 각 나라 출신 학생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더욱 가까워졌고 따돌림이나 차별 같은 문제들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1년이 지나자 민준이의 영어 실력도 크게 늘었어요. 처음에는 서툰 영어로 알까기를 설명하던 민준이가 이제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적도 향상되어 학급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학생회 임원에도 도전했어요. 선거 유세에서 민준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신이 알까기를 통해 경험한 문화 교류의 소중함을 모든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준이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학생회 부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부회장이 된 민준이는 더욱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어요. 학교 내 갈등 조정,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기획, 국제 교류 행사 준비 등 다양한 일들을 맡았습니다. 특히 새로 전학 온 학생들을 위한 문화친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한편 할아버지는 손자의 성장을 지켜보시며 정말 뿌듯해하셨어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하실 때마다 민준이의 변화에 놀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손자가 이제는 당당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한 것을 보며 감격스러워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새로운 알까기 기법들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영상통화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자세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민준이는 더욱 고급 기술들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알까기 클럽의 수준도 점점 높아졌어요. 2년이 지난 지금 민준이의 학교는 문화 다양성으로 유명한 모델 학교가 되었어요. 각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따돌림 문제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의 사례를 다른 학교에도 전파하기로 결정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민준이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민준이를 문화 간 이해의 작은 대사라고 소개했고 교육 전문가들은 민준이의 사례를 통해 진정한 다문화 교육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민준이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의 주요 방송사에서 민준이를 취재하기 위해 미국까지 찾아왔고 할아버지와 손자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알까기를 통한 문화 교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한국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특히 요즘 전통 문화에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알까기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이런 관심들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도움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자신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올해 여름방학 민준이는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할아버지를 만나 뵙는 것이 가장 기대되었지만 한국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정말 바쁜 일정이었어요. 제이슨과 라지, 카를로스도 민준이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특히 제이슨은 한국의 알까기 명인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친구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일정은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할아버지를 만난 순간 민준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손자의 성장을 보시며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친구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제이슨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드리자 할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직접 알까기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댁에서의 알까기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이와 친구들에게 한국 전통 알까기의 깊은 철학과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민준이도 몰랐던 새로운 기법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친구들은 한국 문화의 깊이에 감탄했어요. 며칠 후 민준이는 서울의 여러 학교를 방문해서 강연을 했어요. 첫 번째 강연은 민준이가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3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민준이를 보며 모두들 놀라워했어요. 강연에서 민준이는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왕따를 당했던 힘든 경험,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알까기의 소중함, 그리고 미국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된 과정을 감동적으로 전했어요. 아이들은 민준이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고 많은 아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전에 민준이를 괴롭혔던 한 아이가 강연 후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한 일이었어요. 그 아이는 민준이에게 그때 정말 미안했다며 민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이미 다 용서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알까기를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민준이의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도 크게 감동받았어요. 제이슨과 친구들도 함께 한국 학교들을 방문했어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한국 아이들은 정말 신기해했습니다. 특히 제이슨이 유창한 영어로 알까기의 매력에 대해 설명할 때 아이들은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새롭게 느꼈어요. 한 주간의 학교 방문이 끝난 후 민준이와 친구들은 한국의 여러 전통문화 체험을 했어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남대문 시장에서 한국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다며 연신 감탄했어요. 특히 제이슨은 한국의 PC방 문화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게임 문화가 이렇게 발달했다는 사실에 놀라며 미국 친구들에게도 꼭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라지는 한국의 IT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카를로스는 K-팝과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전국 알까기 대회에 참가한 일이었어요. 민준이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알까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전국 규모의 대회가 개최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특별 참가자로 초청받았어요. 대회장에는 전국에서 온 수백 명의 알까기 애호가들이 모였어요. 어린 초등학생부터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민준이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까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대회에서 민준이는 놀라운 실력을 선보였어요. 3년간 미국에서 갈고 닦은 실력과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전통 기법이 합쳐져서 정말 뛰어난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뤄 참가한 특별 경기에서는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어요. 제이슨도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미국에서 민준이에게 배운 실력을 발휘해서 상위권에 입상한 것입니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알까기 대회에서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더욱 화제가 되었어요. 대회 후 시상식에서 민준이는 특별상을 받았어요. 알까기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민준이는 감사 인사를 통해 자신의 꿈을 밝혔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문화를 통한 이해와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민준이는 할아버지와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새로운 알까기 세트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교하고 아름다운 옷 구슬들로 만든 최고급 세트였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민준이는 단순히 알까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그 책임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할아버지와 헤어지는 순간은 정말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3년 전과 달리 민준이에게 확고한 꿈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서
할아버지와 함께 알까기를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이에요. 미국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더욱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까기 클럽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 학교들과의 교류도 확대해서 알까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특히 민준이는 온라인을 활용한 문화 전파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이슨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알까기를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 전통놀이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채널은 빠르게 인기를 얻어 구독자 수가 급증했어요. 라지와 카를로스도 각각 자신의 나라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채널에 업로드했습니다. 인도의 전통게임, 브라질의 카포에라 등 다양한 문화가 소개되면서 채널은 진정한 세계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어요. 1년 후 민준이의 유튜브 채널은 1만 구독자를 돌파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민준이의 영상을 보며 알까기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유럽과 남미에서도 알까기 클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어요. 대학에서는 국제관계학이나 문화인류학을 전공해서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민준이는 학생회장에 당선되어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는 학교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세계문화축제를 매년 개최해서 학교의 대표적인 행사로 만들었어요. 제이슨도 민준이의 영향으로 큰 변화를 겪었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우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제이슨은 민준이와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특히 새로 이민 온 아이들을 돕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라지는 엔지니어링에 관심을 갖게 되어 로봇 동아리를 만들었고 카를로스는 축구 실력을 인정받아주 대표팀에 선발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들 모두는 여전히 문화교류 활동을 계속하며 민준이와의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민준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왕따를 당하던 소심한 아이가 이제는 자신감 넘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최근 민준이는 미국 토크쇼에도 초청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했어요. 작은 구슬이 만든 큰 변화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민준이는 문화의 힘과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강연 영상은 10,000뷰를 넘어서며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영상을 보시며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작은 알까기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쁜 것은 민준이가 우리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점이었어요. 민준이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지금도 민준이는 계속해서 문화교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알까기를 정식 스포츠로 만들기 위한 국제연맹 설립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준이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왕따를 당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이런 아이들에게 말해줘요. 너희들도 분명히 특별한 재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라고 격려합니다. 최근에는 민준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책도 출간되었어요. 알까기 소년의 꿈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리우드에서 민준이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에요. 민준이는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한국 문화가 올바르게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민준이는 매일 밤 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손자의 활동을 지켜보시며 조언을 해주세요. 특히 성공에 취하지 말고 항상 초심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민준이의 부모님도 아들의 변화와 성장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민준이가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성공해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우리 전통 문화의 소중함입니다. 알까기 같은 작은 놀이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문화가 얼마나 깊이 있고 의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욱 아끼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둘째, 진정한 소통의 힘입니다. 민준이가 알까기를 통해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배려하는 정신이에요. 셋째,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민준이는 왕따라는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우리도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좌절하지 말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넷째, 진정한 우정의 가치입니다. 제이슨과의 갈등을 경쟁이 아닌 이해로 해결한 민준이의 모습에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 진정한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다섯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중요성입니다. 민준이는 힘든 상황에서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우리도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후의 겸손함과 나눔의 정신입니다. 민준이는 성공한 후에도 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민준이 같은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자신감을 잃고 있는 아이들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면 그들도 민준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까기처럼 단순해 보이는 놀이 속에도 깊은 철학과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세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전통 문화의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민준이에게 알까기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젊은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민준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된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 어린 노력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민준이처럼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찾고 그것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가 민준이와 알까기의 이야기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작은 소년이 전통놀이 알까기로 세계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민준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는 계속해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작은 구슬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이야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없는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말이에요. 민준이처럼 작은 관심과 사랑이 언젠가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까기 같은 전통놀이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런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무엇보다 민준이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아무리 혼자인 것 같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작은 가르침이 손자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간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민준이는 지금도 어디선가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의 앞날이 더욱 밝고 희망찬 것이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민준이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민준이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준다면 그들도 민준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민준이에게 알까기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르침이 젊은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각자 특별한 재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준이에게는 알까기가 있었지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소중히 키워나가시고 그것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민준이 같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전통 문화와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과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